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네, 오랜만이죠. 저번 영상에 이어서 한 일주일 안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제가 저번 일주일 동안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감기 증세가 아니라 제가 저번 주 화요일쯤에 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입술을 정말 세게 깨물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이게 너무 아픈 것도 있지만 이제 혼자 하다 밥을 먹다 피를 보나 싶어가지고 좀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아랫입술에 구멍이 나다시피 씹었는데 거기까지만이었으면 다행인데 이게 그 아랫입술이 골마버린 거예요. 다음 날까진 괜찮았는데 그 다다음 날 정도 되니까 아랫입술이 엄청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입술이 원래 좀 굵은 편인데 진짜 한 1.5배는 더 커져가지고 아랫입술만 그래가지고 도중에 촬영도 있었는데 저 때문에 차질이 좀 생겼었습니다. 좀 심하게 골맞는지 이게 도저히 사이즈가 줄질 않아가지고 일주일 넘게 이비인후과 가서 소염제도 타먹고 의사 선생님도 이거 시간이 약이라 하시더라고요. 잠 잘 자고 영양제 잘 챙겨 먹고 하라 하시는데 좀 곤란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 제가 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다 해치우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 영상 찍는 날짜는 수요일인데 오늘 서울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한 4시, 5시 그쯤에 일을 마쳤는데 그때까지 해가 쨍쨍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여름이 다가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들고 공원에 가가지고 낭독 연습을 했습니다. 셜록 홈즈. 중얼중얼 혼자 낭독을 하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조용히 하기도 했다가 또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저도 이제 나이 먹나 봐요. 요 며칠 낭독 연습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연습을 어느 정도 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만들러 왔습니다. 네, 제가 몇 년 동안 읽어왔던 셜록 홈즈 단편집 드디어 마무리 짓는 순간이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작디 작은 채널 셜록 홈즈와 함께 시작했었는데 마무리 짓는다고 하지만 이제야 제 유튜브 채널에서 페이지 1 그러니까 단 1장만을 끝냈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는 제가 그동안 읽어보고 싶었던 책 또는 추천받은 책들 또 제가 셜록 홈즈 단편집 읽은 것 중에서 너무 퀄리티가 안 좋다 싶은 거를 리메이크 해보기도 할 거고 또 제 일상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등등 하고 싶은 거는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한동안은 셜록 홈즈라는 인물을 떠나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시원섭섭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셜록 홈즈 장편집까지 건드리면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언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셜록 홈즈 단편선 사자의 갈기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추가적인 증거도 더 찾지 못했다. 스테커스트는 수학 선생에 대해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했고 그의 방을 몰래 수박 겉핥기식으로나마 수색했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개인적으로 나 역시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했지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아마 내 모든 사건 기록을 뒤져봐도 내 능력이 이토록 완전히 한계에 부딪힌 사건은 찾을 수가 없었다.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그때 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은 우리 집 늙은 가정부였는데 시골에서 일어나는 뉴스가 늘 그렇듯 입소문으로 알게 된 것이었다. 아이고, 맥퍼슨 씨 개가 참 안 됐어요. 어느 날 저녁 가정부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말에는 관심이 끌렸다. 응? 맥퍼슨 씨 걔가 왜요? 죽었대요, 선생님. 주인을 잃은 슬픔을 못 이기고 죽어버렸대요. 아하, 누가 그럽니까? 아이, 그거야 선생님.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걸요. 가엾게도 주인이 죽고 난 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오늘 게이블스 학생 둘이서 해변에서 개가 죽어있는 걸 발견했는데 주인이 죽은 바로 그 장소였대요. 바로 그 장소. 그 말은 내 기억 속에 분명히 새겨졌다. 희미하게나마 이것이 사건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가 죽은 것은 아름답고 충실한 본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장소라니. 왜 하필 그 인적 드문 해변에서 죽었을까? 그 역시도 오랫동안 쌓인 복수심에 희생된 것일까? 그런 게 가능할까? 그렇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미 뭔가 내 마음에 구축되고 있었다. 난 곧장 게이블스로 가서 스테커스트의 서재로 들어갔다. 내가 부탁하자 그는 곧 개를 발견했던 두 학생 서드 베리와 블룬트를 불러오게 했다. 네, 수영장 가장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죽은 주인의 흔적을 따라온 게 분명하죠. 한 학생이 말했다. 난 그 방 매트 위에 뉘어있는 충직한 작은 생물 에어데일 테리어를 보았다.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두 눈은 튀어나와 있었으며 팔다리는 뒤틀려 있었다. 온몸에 극심한 고통이 배어 있었다. 난 게이블스를 나와 수영장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태양은 이미 가라앉았고 거대한 벼랑의 그림자가 마치 얇은 납치처럼 수면 위로 검게 드리워져 흐릿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는 머리 위에서 선회하며 시끄럽게 우러대는 바다새 두 마리뿐 생명의 흔적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빛 속에서 난 주인의 수건이 놓여있던 바로 그 바위, 그 주변 모래 위에 남아있는 작은 강아지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겨 서 있는 동안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내 마음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독자 여러분들도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기 있는 걸 아는데, 그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 거기 있는 걸 아는데 도무지 손이 닿지 않는 악몽에 시달리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 것이다. 그날 저녁 그 죽음의 장소에 서서 내가 느낀 느낌이 딱 그랬다. 마침내 나는 돌아서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길끝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딱 그 생각이 떠올랐다. 마치 성광처럼 그토록 열렬히 잡으려고 애썼지만 도무지 잡을 수 없었던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들은 알 것이다. 왓슨이 늘 썼던 것처럼 난 과학적인 시스템에서 많이 벗어난 기이한 지식들을 꽤 많이 알고 있었고, 이런 지식은 내가 하는 일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곤 했다. 내 머릿속은 온갖 종류의 잡다한 지식이 쌓여있는 그런 창고 같아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나 자신도 막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쌓여있다. 난 이 문제와 관련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전히 모호했지만 적어도 그것을 알아낼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너무나 터무니없고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난 그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내 작은 집에는 책으로 가득 채워진 훌륭한 다락방이 있다.
그곳을 1시간 동안 샅샅이 뒤진 끝에 마침내 초콜릿색과 은색으로 된 작은 책을 찾아냈다. 난 어렴풋이 기억해낸 것을 찾으려고 열심히 책을 뒤지갔다. 사실 그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그것을 찾아내기 전까지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밤 늦게야 난 내일 할 일을 열렬히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가신 방해를 받았다. 아침 일찍 차를 한 잔 마시고 해변으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서식스 경찰서의 바들 경감이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소처럼 좀 둔하고 착실하고 강건한 인상의 그 남자는 매우 난처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았다. 선생님의 어마어마한 이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비공식적인 방문이고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맥퍼슨 사건이 도무지 풀리지 않아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체포해야 할까요? 아님 말아야 할까요? 이언 모독 씨를 뜻하는 겁니까? 예, 선생님. 정말로 선생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외딴 마을의 장점이죠. 수사망을 좁힐수록 그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나와 똑같은 고랑에서 이삭을 주워 모았다. 모독의 성격, 그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 개를 던진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격렬하고 폭발적인 성질, 게다가 과거에 맥퍼슨과 다툰 적이 있었고 그가 벨라미 양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할 근거가 있었다. 그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독이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친 것 같다는 것 말고 달리 새로운 것이 없었다. 아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그가 도망가게 놔두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건장하고 우둔한 남자는 진심으로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경감의 가정에는 본질적인 빈틈이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날 아침에 그에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 있었고 맥퍼슨이 나타난 지 몇 분 만에 우리 뒤쪽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혼자선 자기와 엇비슷한 체력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로 그런 식으로 폭력을 가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런 끔찍한 상처를 남긴 흉기가 그게 뭔지 의문이고요. 내가 말했다. 아주 유연하게 휘는 채찍 같은 거 아닐까요? 상처를 조사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확대경으로 상처를 매우 신중하게 검사해 봤는데 아주 특이한 점들이 있더군요. 예? 그게 뭡니까, 험주씨? 난 책상으로 가서 확대된 사진을 가져왔다. 이런 경우에 내가 쓰는 방법이요. 내가 설명했다. 정말 철저하시군요, 험주씨는. 하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요. 자, 이제 오른쪽 어깨 둘레에 난 상처 자국들을 봐요.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처의 심한 정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피가 맺힌 자국이 여기 하나, 저기에도 하나 있고 비슷한 상처 자국이 여기 아래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처 자국은 뭘 의미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시나요? 알고 있지만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곧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상처 자국을 낸 흉기가 뭔지 알아내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릴 범인에게 이끌어줄 겁니다. 이건 물론 터무니없는 생각이겠지만 빨갛게 달군 뜨거운 철망으로 등을 후려쳤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선명한 자국들은 철망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경감이 말했다. 아주 기발한 생각이군요. 아니면 군데군데 작고 딱딱하게 매듭진 끈을 9개 묶어 만든 채찍이라면 어떨까요? 오, 세상에나 험주씨,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버들 경감, 체포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희박합니다. 게다가 사자의 갈기라는 마지막 말도 남아있고요. 그럼 이연 모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 두 번째 단어가 모독과 조금이라도 비슷했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거의 비명처럼 외친 그 단어는 분명히 갈기, 이 한마디였거든요. 잘못 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험조씨?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더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말해봤자겠지요. 언제쯤 알게 될까요? 1시간 안에, 어쩌면 더 적게 걸릴지도 모르고요. 경감은 턱을 문지르면서 좀 미심적인 눈으로 날 쳐다보았다. 선생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험주씨, 혹시 그 낚시보트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벨라미와 덩치 큰 아들인가요? 그들은 맥퍼슨 씨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들이 그런 몹쓸 짓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좀 기다려줘요. 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경감. 우리는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따 정오에 여기서 다시 만나면... 여기까지 말했을 때 갑자기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사건 결말의 시작이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 복도를 걸어오는 어수선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이연 모독이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창백하고 부스스한 얼굴에 옷은 잔뜩 흐트러진 채 비쩍 마른 손으로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브랜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치고는 신음소리를 내며 소파 위로 쓰러졌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뒤따라 스테커스트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는데 모독만큼이나 상태가 엉망이었다. 그래, 얼른 브랜디 좀 줘요. 그 사람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를 이리 데려오느라 죽을 뻔했어요. 길에서 2번이나 기절했다니까요. 그가 외쳤다. 브랜디 반잔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다. 그는 한쪽 팔로 몸을 밀면서 일어섰는데 그 바람에 코트가 벗겨지면서 어깨가 드러났다. 맙소사, 아펜이든 모르핀이든 좀 줘요. 이 끔찍한 고통을 덜어주는 거라면 뭐든 좀 줘요. 그가 외쳤다. 경감과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질렀다. 남자의 벌거벗은 어깨에 피치로의 맥퍼슨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상처 자국과 똑같은 이상한 그물 모양의 빨간색 핏자국이 나 있었던 것이었다. 고통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고
상처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환자의 호흡이 멈추는가 싶더니 얼굴이 검게 변해서 큰 소리로 숨을 내쉬며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마에선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점점 더 많은 브랜디가 그의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마실 때마다 그는 조금씩 되살아났다. 샐러드유를 적신 면패들을 그 이상한 상처에 대주자 고통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머리가 쿠션에 처박히듯 떨어졌다. 너무나 지친 나머지 기절한 것이었다. 반은 기절하고 반은 잠든 상태였지만 적어도 고통에는 벗어난 셈이었다. 그에게 질문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가 상태가 안정되었음을 확신하는 순간 스테커스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맙소사,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홈즈씨? 이게 대체 뭐예요? 그가 외쳤다. 그를 어디서 찾아냈습니까? 해변에서요. 불쌍한 맥퍼슨이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만일 이 남자의 심장이 맥퍼슨처럼 약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번이나 죽은 줄 알았어요. 케이블스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리로 데려온 겁니다. 그가 해변에 있는 걸 봤습니까? 벼랑 위를 걷고 있는데 그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내려다 보니까 물가에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더군요. 얼른 달려 내려가서 옷을 대충 걸쳐주고 이리 데려왔습니다, 홈즈씨. 선생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이곳에 내린 저주를 풀어주세요. 안 그러면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선생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죠? 할 수 있어요, 스테커스트.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갑시다. 그리고 당신, 경감도 함께 갑시다. 이제 살인자를 잡을 수 있을지 보게 될 겁니다. 우린 아직 의식이 없는 남자를 가정부에게 맡기고 죽음의 석호로 내려갔다. 조약돌 위에는 공격을 당한 남자가 남긴 수건과 옷더미들이 작은 더미로 쌓여 있었다. 난 물가를 따라 천천히 한 바퀴 돌았고 두 사람은 내 뒤를 한 줄로 따라왔다. 수영장 물은 대부분 매우 얕았지만 벼랑 아래쪽 움푹 들어간 곳은 1.5m 정도로 제법 깊었다. 수영하러 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으로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마치 크리스탈처럼 맑고 아름다운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위로는 벼랑이 높이 서 있었고 그 기슭에는 바위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서 있었다. 난 그 길을 따라 발밑에 깊은 곳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걸었다. 이윽고 수심이 가장 깊고 고요한 곳에 다다랐을 때 내 눈은 찾고 있던 것을 포착했고 난 승리의 외침을 터뜨렸다. 키아네아야, 저기 저 사자의 갈기를 봐요. 내가 외쳤다. 내가 가리킨 이상한 물체는 정말로 사자의 갈기에서 찢겨 나온 얽힌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것은 물 밑에서 약 1m 정도 깊이에 있는 바위 위에서 넘실거리고 있었다. 놈의 몸에 달린 노란 줄기 사이로 은빛 줄이 휘날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천천히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었다. 악행은 이제 충분해. 오늘 넌 끝이라고. 자, 도와줘요, 스테커스트. 이 살인자를 영원히 끝내버립시다. 내가 외쳤다. 놈이 있는 바위 바로 위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우리는 그 바위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물결이 잠잠해지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떨어뜨린 바위가 놈이 있던 바위 위로 정확하게 떨어져 있었다. 노란색 얇은 막이 바위 가장자리에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놈이 바위에 깔린 게 분명했다. 곧이어 뿌옇고 기름진 거품이 돌 밑에서 흘러나와 물을 둥글게 오염시키더니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이고, 이게 대체 뭐람? 엄주씨, 대체 이게 뭡니까? 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식지는 없는 생물이라고요. 경감이 외쳤다. 서식스를 위해서는 다행인 일이죠. 아마 남서쪽에서 불어온 강풍에 떠밀려 왔을 겁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놈을 만나 평생 못 잊을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의 경험담을 들여다봅시다. 내가 말했다. 우리가 집에 도착해 서재에 들어가 보니 모독은 의자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은 혼란스러웠고 때때로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깜짝 놀라 몸을 부르르 떨곤 했다. 그는 더듬더듬 두서없는 말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하지만 갑자기 끔찍한 고통이 몸을 관통했고 있는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두구로 도망쳤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자,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난 작은 책을 집어들면서 말했다.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릴 뻔했던 일에 빛을 던져준 책입니다. 유명한 자연 관찰자 제이지 우드가 쓴 문 밖으로라는 책인데, 우드는 이 사악한 생물과 만나 거의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자세하게 썼어요. 이 악당의 정식 이름은 키아네아 가필라타이고 코브라한테 물린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헤엄치다가 커다란 사자 갈기와 은색 종이다발 같은 것이 달린 둥글고 얇은 황갈색 섬유 덩어리를 보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 그건 무시무시한 맹독성 해파리 키아네아 가필라타이기 때문이다. 이 사악한 생물에 대해서 이보다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켄트 해안에서 헤엄치다가 이놈을 만났어요. 거기서 놈이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투명한 필라멘트를 4.5m 거리까지 방사하고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렇게 멀리 있었는데도 우드가 입은 상처는 거의 치명적이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닥의 실처럼 생긴 줄기들이 내 피부에 밝은 진홍색 선 모양의 자국을 남겼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미세한 점과 농포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각의 점들은 마치 빨갛게 달군 뜨거운 바늘로 신경을 꿰뚫은 것처럼 보였다. 자, 그의 설명에 따르면 상처 부위의 고통은 극심한 고통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여기에 마치 총을 맞은 것처럼 고통이 가슴을 꿰뚫었고 심장 박동은 멈췄다 다시 뛰기를 67번이나 반복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자, 이 좁고 잔잔한 수영장이 아니라 거칠 것이 없는 넓은 바다였는데도 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사고 직후에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고 쭈글쭈글해져서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였고 그는 브랜디를 병째로 들이켰는데 아마도 그것이 목숨을 구한 것 같답니다.
경감님, 이 책을 맡기겠습니다. 이 책으로 불쌍한 맥퍼슨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연히도 제 결백이 증명됐군요. 전 경감님도 홈즈 씨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절 의심하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체포되기 직전에 내 불쌍한 친구와 같은 운명을 겪으면서 결백이 입증됐네요. 이언 모독이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모독 씨. 난 이미 놈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아침 일찍 추적에 나설 참이었죠. 예정대로 일찍 나갔더라면 모독 씨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홈즈 씨? 난 온갖 분야의 책을 읽는 독서광인데다가 이상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억합니다. 사자의 갈기라는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거든요. 아까 그 생물 생김새에 대한 설명을 보셨지요. 맥퍼슨은 그놈이 물 위에 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놈의 정체를 우리에게 경고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가 남긴 마지막 말뿐이었던 거죠. 그럼 최소한 이제 전 결백한 거군요. 모독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니까 제가 직접 해명해야 할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녀가 내 친구 맥퍼슨을 선택한 날부터 제 소망은 그녀의 행복을 돕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그들 사이에서 옆으로 비켜서 있었고 가끔 두 사람의 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 다 절 믿었고 그녀도 저에게 무척 친절했기 때문이었죠. 전 그녀에게 친구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서둘러 갔어요. 누군가가 더 갑작스럽고 무정한 방식으로 그녀를 놀라게 할까 걱정되었어요. 그녀가 제 얘기를 하지 않은 것도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 걱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 이제 괜찮다면 게이블스로 돌아가고 싶군요. 제 침대가 무척 그리워요. 스테커스트는 손을 내밀었다. 우리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 모두. 과거의 잘못은 용서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고. 그가 말했다. 그들은 친한 친구처럼 팔로 서로를 부축하며 함께 밖으로 나갔다. 경감은 혼자 남아서 황소 같은 눈으로 조용히 날 쳐다보고 있었다. 결국 해내셨군요. 선생님에 대한 기사를 읽고도 거의 믿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침내 그가 외쳤다. 난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의 표준을 낮추는 것이었으니까. 아니요. 처음엔 나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체가 물속에서 발견되었더라면 착오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수건 때문에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가엾은 친구는 그저 몸을 닦을 여유도 없었던 것뿐인데 난 마른 수건을 보고 그가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다 생물로부터 공격받았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리가 어긋난 거였어요. 그런데 경감님, 난 가끔 경찰들을 놀려먹곤 했는데
이번엔 키아네아 카필라타라는 놈이 런던 경찰 대신 나한테 복수를 할 뻔했군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셜록 홈즈 사자의 갈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동안 셜록 홈즈를 연기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대목을 읽으면서 조금 찡하네요. 마치 길게 연습했던 연극을 그만두는 느낌이랄까? 연극 공연을 할 때 한 달, 두 달 이렇게 제가 그 캐릭터로 살고 있었는데 공연이 끝나면 이제 그 캐릭터와는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셜록 홈즈를 연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영상으로든 여러분들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